자,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제치고 골든크로스를 이뤄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 그거 못 믿겠다 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은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 물론, ARS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지만은, 이 전화 면접 조사, 가령 오늘 제가 정가 뒷담화에 소개해드린 이 갤럽 같은 경우는 9% 차이가 나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그 사이에 역전이 됐단 말이야. 못 믿겠어 하는 쪽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아직 차이가, 그러니까 좀 차이가 오차범위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조사도 있지만, 역전됐다는 조사를 이 김문수 후보가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김문수 그 말씀을 이제 잠시 후에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움직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죠. 자, 내일이 마지막 유세입니다. 내일 사활을 건 피날레 유세가 내일 벌어지는데, 김문수 후보는 지금 90시간 외박 유세를 하고 있죠. 계속 다니면서 그 현지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유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의정부를 비롯해서 경기도지회에 갔습니다. 내일 유세의 그 피날레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합니다. 서울시청 광장 기억나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지막 그 유세를 했던 곳이 서울시청 광장이었습니다. 그때 어퍼컷 세레모니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 제주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날 서울까지 이제 종단하는 그런 유세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서울시청에 사는데 유동 인구가 많고 아무래도 이제 상징적인 곳이죠. 그리고 최대 성부초, 그리고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서울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부초인 서울에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피날레를 하는 것으로 잡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도 유세에서 여러 가지 좀 감동적인 장면들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권자에게 팍팍 먹혀드는 이런 메시지를 김문수 후보가 막 던졌습니다. 충분히 먹혀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시민 씨의 망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김어준 프로그램에 나가서 설란영 여사, 김문수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설란영 씨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이재명의 그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를 비판을 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비판을 해야죠. 설란영 여사도 경기도지사 부인을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김혜경 씨는 4년 동안 하면서 그거 가지고 집에 코끼리 키우냐 이렇게 말이 이준석이 말할 정도로 법인카드로 과일 2천만 원씩 사고 별거 다 했죠. 자, 그걸 비판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걸 비판한다고 해서 유시민이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 비하를 합니다. 학력 비하까지 다 했었죠. 설 씨가 왜 저런지 이해할 수 없다. 유시민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이었고 김문수 후보는 한일도로코 노조위원장인데, 김문수 후보가 학출, 그러니까 대학생 위장 취업한 노동자이었고, 세진전자에 있던 설란영 여사는 찐 노동자, 그러니까는 노동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서 들어간 대학생을 진짜 노동자가, 고졸 노동자가 만나서니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취지로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막 했죠. 지금 붕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과거에 이 노동운동을 같이 했던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느라고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둘이서 키키덕거리고 그런 장면을 보여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오늘 경기도 유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으니까 제 아내를 갈아치워야 합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본인이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감옥 살해를 할 때 아내가 고무신 거꾸로 안 신고 저를 지켜주고 제 아이를 키워준, 그리고 무능한 나 대신 가장이 돼서 살림을 꾸려온 제 아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도중에 이제 목에 매어서 10초가량 말을 잊지 못하고 침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가서는 울먹이기도 했는데, 자, 고졸이라는 이유로 아내 갈아치워야 하느냐. 이것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그때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 건양숙 씨의 선친이 이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다른 후보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니 장인 얼굴도 모르는데 그런 장인 때문에 그럼 내 아내를 버리란 말씀이냐 이렇게 해서 그때 공감을 막 엄청나게 얻었죠. 자 이제 그거가 더 영상이 되는 그런 김문수 후보가 이 유시민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성표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 제가 잠시 후에 그 어떤 취재를 한 거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친 김에 이 김문수 후보는 과거 그 영화배우 김부선 씨와 또 그 이재명이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있죠. 자 그것도 끄집어냅니다. 왜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워낙 이 가족이 그 아들 이동호 씨도 그렇고 이 본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때 조카도 뭐 사귀던 여성을 살해를 했고 그걸 이제 이재명이 변호를 했죠. 그때도 잔혹하게 살해를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데려는 사람이고 그 가족이기 때문에 특히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겨냥해서 오늘 의정부 연설에서 유세에서 거짓말하면서 여자 가슴에 칼을 꽂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단언을 하면서 김부선 씨의 얘기를 전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 TV 토론에서 본인이 이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그때 따졌죠. 결혼한 사람이 왜 총각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 부도덕성을 막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김부선 그 영화배우가 그날 저녁에 유튜브에서 울면서 평생 가슴에 칼이 꽂혀 있던 것을 뽑아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서 무조건 김문수를 뽑겠다. 뭐 이렇게 또 전했다고도 합니다. 소리가 조금 오디오가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아닙니다. 예,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김문수 후보를 뽑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쨌든 지금 젠더 문제가 그 원래 그 이준석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계속 이게 어떤 젠더 갈라치기, 특히 이준석 젠더 갈라치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과 이전 투고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이게 이번 대선 막바지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득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자 지금 주제입니다. 지금 핵심입니다. 오늘 의정부 유세에서 일종의 폭탄성 발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기자들을 만났어요. 유세에서 한 게 아니고 의정부에서 집중 유세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선 본투표 이틀 남겨뒀죠. 이틀 남겨둔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나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 내 지지율이 이재명의 지지율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골든 크로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골든 크로스는 뛰어넘었다는 거죠. 추월했다는 겁니다. 제쳤다는 겁니다. 또 1등 했다는 이야기죠. 깜깜이 기간이 28일부터죠. 28일 수요일부터 깜깜이 기간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오차 범위에 넣은 것들이 있었고 아니면은 한 9%까지 갤럽 기준으로 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깜깜이 기간 사이에 추월을 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여론조사 공표 보도 금지 기간이라서 공표를 할 수 없고 보도도 할 수 없지만 민심 변화에 따라서 이미 판이 뒤집혔다는 이야기인데 자 여론조사 공표를 하지 못하지만은 28일 이후에도 여론조사는 계속 실시가 됩니다. 공표를 하지 못할 뿐이죠. 실시를 해서 각 그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어떤 본인들의 자료를 이제 남겨놨다가 나중에 다 공개합니다. 선거 끝나면은. 그리고 언론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받아서 보도는 안 하죠. 보도는 안 하는데 기사를 쓰는데 참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리고 알고는 있다는 이야기죠. 언론계에서도.
지금 현재 공표는 안 되는 내용. 또 각 정당은 물론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업체에서도 하지만 자기들 각 정당의 싱크탱크들, 여의도 연구원, 국민의힘,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다 해서 중요한 캠프의 선대위원장이나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공유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도 몇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죠. 입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여기서 어떤 여론조사 회사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몇 % 차이가 났다고 말씀드리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추세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직접 여론조사를 본 것은 글쎄 보고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는 있어. 어쨌든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한 거죠. 김문수 후보가 민심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서 민심 자체가 반영된 것이 여러 조사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다. 자, 지금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라서 대선 6일 전, 그러니까 지난달 28일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누구도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죠. 다만 공표 보도 금지 기간 중에도 정당이나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서 비공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내부적으로 참고할 수는 있다. 저도 한두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공표는 못하지만은 알 수 있는데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저도 이제 몇 가지를 알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사실 문제죠. 왜 이렇게 시시하면서 하느냐. 과거처럼 SNS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때 기준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6일 동안 공표 금지하는 걸 지금 SNS 발달해서 전부 다 다니고하는데 그걸 또 굳이 막는 것은 또 정치권의 기득권과 관련해 있습니다. 그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6일 동안 여론조사를 하지 못하는데 공표는 안 되지만은 조사는 실시를 한다. 그런데 그 실시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론조사가 공표가 안 되고 보도도 안 되지만 이미 판은 뒤집히고 있다.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앞서고 있다는 문건이 있으면은 김문수 후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도부들이 공유를 하고 있겠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또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을 소통관에서 대선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게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니까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내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하면은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는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백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따로 이제 만나서 스탠딩 선자세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이 지금 수도권 민심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아들의 엄란 욕설, 그에 대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데 수도권도 심하다. 수도권에서 심하다. 그리고 유시민 발언에도 분노하고 있다. 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차별, 학력차별, 그리고 노동자 차별, 이 실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수도권 시민들은 특히 이 유시민 발언에 크게 분노했다. 자, 이것이 그냥 내피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수도권의 여론조사 변화, 그 자료를 보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재판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발표되는 민주당의 법이 상식적이지 않고 심하다는 인식도 만연해지고 있다. 왜 여론이 이렇게 변했을까 하면 이제 그 이유들도 있죠. 그것도 다
민주연구원, 그 여의도연구원, 뭐 민주연구원도 조사하겠죠. 여의도연구원 같은 데서는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지 이 선거 대책을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김문수 후보가 이미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나경원 선대위원장이 서울이 수도권이 민심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것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다 하는 것은 그냥 내피살이 아니고 자료에 근거를 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오차범위 있는 것도 있고 골든크로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격차가 나왔다. 완전히 역전됐다. 이런 것도 있고 아직 역전은 안 됐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가 뒷담화 시간에 2%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죠. 2% 부족하다가 제가 수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지지율 격차 2%다 이게 아니고 음료 광고가 있었죠. 청량감을 느끼기에 2% 부족 뭐 그런 그 광고 멘트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종합적으로 깜깜이 기간에 조사된 것들을 보니까 한 2% 부족하다. 2%.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채울까? 투표장 가서 채웠으면 됩니다. 투표장 가서 그동안 이 많은 이 우파 유권자들께서 낙담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죠. 사실상 얼마 전까지.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 정도 부족하니까 투표장에서 다 가셔가지고 2% 충분히 채우고자 남을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피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도 그냥 내피살이 아니고 나경원 위원장도 그냥 기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표는 구체적인 공표는 하지 못하지만 네. 그런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추월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배경이 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